세타2 엔진 리콜 우려, 바닥은 어디? 현대차주. 자, 현대차는 뭐 9만 원이 정말 오랜만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9만 원대가 10만 원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또 뭐 엊그제 같은데 바로 9만 2천 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현대차의 뭐 사실 호재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떠올려 봤는데 현대차의 호재라는 걸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호재가 있어야 지금 상황도 좀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현대차 흐름 싸긴 쌉니다. 정말.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많이 싸죠. 흔히 말해서 기업 가치를 논할 때 뭐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싼 위치에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매수 기회였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지만 엊그제 나와서도 현대차 얘기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틀 만에 지금 또 악재가 더 붙어가지고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 우리나라 어떤 증권 시장이라든가 전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추락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막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현대차 지금 현재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세타 그 투 엔진이라고 하는 거에 리콜과 관련된 것이 이제 2015년과 17년도에 한 170만 대 정도를 리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은폐한 게 없는지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나온 뉴스의 팩트거든요. 이게 뭐 12월이나 연초쯤에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만약 추가적인 어떤 뭐 리콜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해당 업체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8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크게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정도까지 비용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09년도와 10년도에 걸쳐서 나왔던 그 도요타 리콜 사태 같은 것들이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악화되면서 그런 정도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네. 벌금도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되지 않도록 현대차가 아마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뭐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대응을 굉장히 좀 교묘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뭐 도요타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뭐 신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심하게 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될지 혹은 아니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강준영 파트너가 볼 때 현대차에 대해서 날개가 있다고 보세요. 날개가 네. 없는 것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만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그 보면은 마음 못하고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쵸? 현대차한테도 그런 그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뭐 하니까 우리 현대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를 그래도 저평가니까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손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대규모 리콜 사태 얘기가 있었던 2015년도나 2017년도의 부분에 리콜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시장 안에서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 이 악재들 중에서 뭐가 현대차를 밀어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헷갈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 주가를 이제 끌어내리고 현대차 실적을 악화시켰던 가장 주된 요인은 현대차의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일회성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예전에 리콜을 제대로 못했다, 더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리콜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완전히 뉴스가 묻혔는데 현대차가 중국의 헤드 자체를 지금 완전히 다 교체를 했고 전략 자체도 지금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한 달, 두 달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그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나오는 모든 잡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가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현대차의 처음 주가를 밀어내렸던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자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지만 우리 현대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 현대차가 중국에서 시작됐죠. 부진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현대차가 중국 쪽에 있는 헤드를 교체를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판매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효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1,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요. 분명히 활로가 찾아가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가 볼 때 현대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그룹주들 뭐 다 봐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자동차 관세 문제 일단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판매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수 시장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외산차들이 많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내수 쪽도 사실 그렇게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5천억 정도 일회성 비용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서 영업이 2천억대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나온 게 인터넷 언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오늘 이제 8.5조 정도 최대 비용이 나올 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악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너진 원인에는 아까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아까 이 방송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사태하고 얼추 비슷하다. 왜 그러냐?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에서 OLED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둔화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체질 변화가 나오면서 그 공백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디젤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콜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힘들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정렬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사실 많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오늘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 장대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그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격할 수 있는 가격대는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